자, 하이닉스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월봉 기준에서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하이닉스의 이제 거래 대금이 조금만 더 실려주면 크게 뭐 무리 없이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2016년도에 5월 18일 날 바닥을 찍고 나서 주가의 흐름 부분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가장 뭐 좋았던 적은 이 기준이 되겠죠. 2016년부터 17년까지 편안하게 움직임이 나왔던, 이때 이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와줬어요. 특히 이제 2018년도 기준에 영업이익이 20조 8천억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2016년도 2분기에 영업이익이 5천억 미만으로 예상치가 잡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16년도 3분기부터 실적 개선 폭이 나와주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형성되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적 범위가 2018년도 영업이익이 20조 8천억이면 분기별로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나요? 20조 8천억에 분기별로 이제 5조 이상, 그러니까 분기 영업이익이 5천억 미만까지 2016년 2분기에 형성이 됐다가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이상까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뭐 10배 올라온 건 아닙니다. 실적은 개선돼 있지만 자산가치 부분이 이제 바로바로 연동돼서 따라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업황이 정점을 찍게 됐을 때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 2017년도에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지금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삼성그룹도 뭐 털고 가야 될 걸 털고 가야 될 거고, 오너 불확실성 부분,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이 조금 우리나라 이제 IT 쪽, 반도체 쪽,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좀 부담을 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기준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은 굉장히 좀 어둡게 흘러갔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시장 지수는 못 움직일 때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2020년 1월 2월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찍어줬거든요.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그 색깔 범위를 검은색으로 바꾸고 좀 굵게 설정을 해볼게요. 자, 검은색으로 바꾸고 좀 더 굵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시장 지수가 무너져 내리 직전 흐름 기준에 시장의 지수가 이제 신고가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 기준에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그만큼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해석보다는 코로나19 이후에 주가가 눌려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많이 했죠. 뭐 낸드 사업 부분,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 10조 주고 인수하는 거, 그런 부분이 뭐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것처럼 해석을 하고, 또 삼성전자의 뭐 대선 중단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 상속세 부분, 상속세를 들내려고 뭐 주가를 누른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내용. 결론적으로 이제 요 자락에서 힘겹게 가다가 결론은 이렇게 치고 들어 올린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90% 등 90%.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좀 어렵게 형성이 됐었고, 고점 대비해서 뭐 지금 반등이 나와 있습니다만 26%고, 15만 원 대비해서 9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6만 원이 깨진 거죠. 40% 가까이. 시가총액 2위가 40% 가까이. 그렇다고 펀드멘탈이 그렇게 크게 훼손된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8월 달에 장중에 네이버에게 시가총액이 밀리기도 했었지만은 장중 기준에요. 1조 7천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는 네이버 대비해서 지금 컨센서스가 하향됐다 할지라도 현재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내년 기준에 얼마 잡혀 있어요? 12조 6천억. 내후년에는요 16조 4천억. 올해 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전년 대비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것도 아니고 내년에 어찌됐건 영업이익이 더 상향된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만 주구장창 깨졌다는 거예요. 순이익 기준에 9조 5천억 거의 뭐 10조 원에 달하는 기준이라고 따진다면은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PER 10배 수준만 잡아도 당연히 시가총액 80조가 아니라 100조. 그래서 매번 뭐 방송할 때 100조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닙니다. 100조 뭐 이렇게 방송의 기준도 설정을 해드리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주가가 밀렸다고 해서 펀더멘탈적인 해석을 부정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이제 장족형의 캔들 나온 이후에 돌림의 흐름인데 거래만 조금만 더 수반이 되어 준다면 충분히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 실적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그 실적 개선이 CLSA가 맨 먼저 부정적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으면서 본인들 창구에서 본인들 고객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던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그 CLSA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매도는 모건 스탠리, JP 모건, 그 다음 다이와 이런 쪽의 매도 빼고 나면은 이렇다 하게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 공격적인 매도 부분이 확산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하이닉스 쪽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장에서 그 출렁거릴 때 여러 가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일단 추이 이 부분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도 그렇고 주봉에서의 또 일봉에서의 흐름도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시장 그 흐름에서는 시장 대비 어떻게 돼 있어요? 7월 이후에 뭐 시장이 이제 추가적으로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깨지면서 당연히 이제 미끄러진 폭의 기준이 되고요. 근데 이제 시장이 바닥에서 맴돌고 있는 그러니까 3,000포인트일 때 주가 가격 반발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건 IT주들 전체가 그래요. IT주들 전체가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LG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더 탄력적이고요. 그래서 현재부터 해서 거래만 조금만 더 실려주면 그러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도 지금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거죠. 일단은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본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돼요. 일본 기준에서도 시장 지수가 이제 꺾인 흐름 대비해서 월등하게 이제 움직임을 주는데 거래가 일단은 뭐 어찌됐건 수반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500만 주씩만 실리면 가장 좋은 거래 대금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500만 주 거래가 수반되면서 최소 5천억 이상 또 조 단위 이상의 거래 대금 터지면서 흐름이 나오면 시선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빨라지면은 지수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수 자체가 가파라집니다.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뭐 삼성전자가 덜 빠졌다고 덜 움직이거나 그런 기준이 아니죠. 삼성전자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바닥 대비는 20%인데 더 강화되리라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바닥 대비 예를 들어서 20% 움직임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20%면요 시장 지수도 최소 10% 15% 나와요. 10% 나온다고 치면 330입니다. 3,300입니다. 그게 삼성전자 20% 85,000원, 86,000원 뭐 그렇게 되면은 시장 지수 부분도 3,300 뭐 이렇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IT가 움직임을 줘야 IT 쪽에서 움직임이 나와야 그래야 시장 지수도 견인이 되고 시장 지수가 견인이 돼야 나머지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 쪽의 기준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4분기 이후에 뭐 실적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정점에 달하고 뭐 반도체 디램 가격이. 근데 컨센서스는 어찌됐건 올해 대비 내년에 영업이익 순이익이 조금 더 그리고 내후년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 11월이니까 내년의 기준을 그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로부터 1년 이후의 기준의 실적 범위는 월등히 또 크게 상향되는 전망치가 형성돼 있다. 그래서 하이닉스 쪽의 기준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주력으로 잘 가지고 가고 있는데 현재 기준에 멈칫거리거나 고점을 좀 잡고 싶어요 하시기보다는 거래 수반돼 있고 수급 일부 개선돼 있고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의 강세를 띠고 있을 때 이럴 때 움직이시기보다는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는 쪽에 무게감을 드리고요. 외국인들이 뭐 기존에 많이 팔았어요, 뭐 동학개미가 샀어요, 그거 의미 부여하기 어려워요. 일단은 어찌됐든 그 외국인 지분이 47%이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이 47%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들은 뭐 1, 2% 혹은 많이 물량이 나와서 뭐 5%씩 이렇게 물량이 쏟아진 그런 흐름이다 할지라도 돌려지는 흐름도 뭐 충분히 강도 있게 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그래서 하이닉스 부분 일단 오늘 기준에서도 11만 1,000원에도 편입 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야 자이언트 스텝이 뭐 우리 거래대금에 좀 제한적이어서 거래대금만 있으면 좋은데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서 계속 들여다본다 편입 잡겠습니다 하고도 사실 아쉽게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변동률이 높아지면은 좀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가지고 가게 되고, 근데 잘 보시면은 변동률이 높더라도 일단 어찌됐든 거래대금은 조금 다소 제한적이에요. 원활하게 이제 환급성을 갖고 가거나 원활하게 비중을 매수를 잡거나 또 내가 차익 실현하고 싶을 때 원활하게 차익 실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준에서 공략하실 때에도 일단은 편입 비중 자체를 조금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든 또 셀트리온이든 이런 쪽이 거래가 좀 둔화되더라도 우리 자금이 얼마든지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호가에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1만 원에 15만 주 이렇게 된다면 이것만 해도 150억이거든요. 그래서 한호가에도 다 나올 수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3만 6천 원에 1000주의 기준이면 그게 2억 3천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3,000원이다 그러면 7억. 그리고 이제 이게 500원 단위로 촘촘히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형주 기준에서의 그 환급성은 긍정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자이언트 스텝도 하여간에 뭐 더 높은 가격에 잡더라도 수급 범위나 이런 부분 보면서 거래대금 보면서 편입 기준점도 설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심택이 41,250원까지 밀렸다가 거래대금이 여기도 420억분이 안 돼요. 그런데 눌렀다가 이제 프로그램 매도 부분이 조금씩 축소가 되면서 그러니까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낙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일단 뭐 잘 들여다보면서 오후장 기준에 편입 여부 뭐 고민을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일단 뭐 플러스로 돌리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죠. 오늘 아쉬운 거는 IT의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쪽 전부, 그리고 SM 부분도 일단 눌림목 기준에서도 편입 기준을 설정한다. 그리고 오후장에 개장초 들어왔던 쪽 메이저들 쪽이 위로도 한 번 더 움직임 주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도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제 일단 주간 단위에서 대처한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기준 올려드리고요. 1차적으로도 12만원 설정해놨던 부분을 다시 13만원으로 상향을 해놓습니다. 목표 주가 범위를.